안녕하세요, 머니클럽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경제TV 예전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제가 뭐 앵커하고 이럴 때 품질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강준혁 대표 뭐 하신대요? 항상 이렇게 물어봤던 한국경제TV의 전문가 강준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야. 오, 예, 예. 녹화가 사실 한번 가다가 끊어졌어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할 거고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렇죠. 처음인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이거 에코를 내가 낼 줄 모르는데 좀 될 텐데. 아무튼. 네. 그래도 여기 우리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예. 나름 잘 갖춰놓고 하고 있지 않나요? 오, 멋있습니다. 그죠? 뭐.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와서 구경을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뺏겨야겠다. 채널 카피를 이름 좀 뭐였죠? 해야겠다. 지금 채널을 또 새로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어서. 아, 이게 아니에요. 네, 원래 그냥 주식은 강준혁 파워 트레이딩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였는데 거기도 있고 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 쇼츠도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 그냥 같이 아니면 그냥 쇼츠로. 틱톡도 있고 하고. 유튜브 쇼츠도 있는데 그냥 강준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많이들 봐주시면 사랑합니다. 만관부. 만관부. 오, 씨, 젊어 보인다. 이거 진짜 얼마 전에 배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MZ 세대? 저 MZ죠. 저는 MZ의 거의 대장입니다. 네. 아니시잖아요. 저는 X 세대의 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X세대 막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렌지 뭐. 예.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좀 큰 거부터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쓱 들어왔는데 아까 유튜브 채널을 제가 몰래 쓱 가서 봤더니 반도체 하반기는 반도체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저는 볼래다가 솔직히 조금 봤거든요. 앞에 보다가 이따 물어봐야지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혹시 반도체로 이제 하반기에 이 가장 큰 굿즈를 보고 계신 건지? 일단은 반도체를 하반기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예,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브린 AI 관련돼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행정부에서 소브린 AI를 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고양이는 왜 데리고 가셨대? 소브린 AI를 다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네. 이게 소브린 AI가 우리가 한 100조 정도 들여가지고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을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3차 산업혁명의 모든 과실은 미국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미국이 돈을 가져가는 거고 SNS를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해도 글로벌로 다 사용을 하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포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거의 없기 때문에 다 구글 쓰고. 그러네. 그렇죠. 라인을 쓰는 것도 우리나라의 라인을 이제 동남아에서도 많이 쓰고 그럼 그쪽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메신저가. 그러니까 이 과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 네이버가 가져간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 미국, 우리 중국 아니면 거의 없잖아요. 이게. 네,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딱 와서 그러면 AI 뭐 쓰세요? 제가 몇 개 쓰는 쓰시죠? 거요? 저도 한 2억 씁니다. 뭐 쓰십니까? 챗GPT 쓰고 미국에 돈 주는 거죠? 디오3 쓰고 대부분 다 미국에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쵸, 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브린 AI를 이제 구축을 해서 AI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공짜로 안 쓰게 하면 싹 다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다? 미국한테 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돈이다 보니까 뭐를 검색을 하고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챗GPT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AI가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주권 자체도 미국에다 다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겠죠. 없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올해 소브린 AI를 지금 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금 하고 있고 영국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싹 다 2025년도에 사우디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100조 정도에서 이게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온다는 게 소브린 AI를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예전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게 큰 회사긴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AI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갔던 주가의 흐름, 그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보다 올해부터가 더 세질 수 있겠다. 그래 엔비디아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 또 이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번 했냐면
우리가 소버린 AI를 하면 삼성전자가 AI 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좀 설계도 있고 네. 막 이러니까. 네. 그래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그게 없대요. AI 칩을 할 수 있는 그래픽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소스가 아직은 없대요. 크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AMD라든지 아니면 인텔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AI 칩을 하긴 하지만 네. 호환성의 문제가 또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안에서는 돈이 대당 얼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검증이 돼 있는 걸 쓰려고 할 수밖에 없고 굳이 도전할 필요 없는. 그렇지. 왜 도전을 해? 그 그쵸. 돈을?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엔비디아 하단에 지금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엄청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부분도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래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도 네.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 SK 하이닉스는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밑에 단에 있는 한미 반도체하고 네. 그 다음에 하나비전 아직 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조금씩은 반응이 그렇죠.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하반기에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아. 그래서 일단 반도체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대표님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되게 IT나 이런 거에서 선도하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 프론티어? IT의 프론티어라고? 얼리 어댑터? 얼리 어댑터. 네. 나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나이가 드니까. 얼리 어댑터시니까 네. VR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뭐 좀 해봤죠. 게임할 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게임보다 뭔가 영상 볼 때 한번 해봤는데 네. 저도 사실 제 게 아니라 남의 걸 본 거라서 그냥 아예 한번 봐볼래 해서 본 거라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는 사실 어지럽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부드럽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면 차라리 더 어지러운 것 같아요. 아. 그 VR 그 이동이 어쨌든 간에 뭘 미나요? 어쨌든 간에 VR도 그렇지만은 진짜 AR 글래스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기에 지금 올 하반기에 또 다 나와 있어요. 삼성이 지금 구글하고 같이 해서 나오는 제품도 올 하반기에 나올 거고 그거 장난 아니라던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앞에 있는 사람은 중국 사람, 네. 나는 한국 사람. 근데 AR 글래스를 쓰면 이 사람 말이 여기 AI한테 번역해 달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눈앞에서 한글로 보이는 거지. 그렇죠. 옆에 이렇게 그쵸? 캡션 자막처럼. 자막처럼. 한글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되고 뭐도 되냐 하면 휴대폰 계속 쓰고 있잖아요. 계속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내 차키 어디 놔뒀지? 라고 하면은 계속 쓰고 있으면 얘도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얘가 얘기해 주는 거지. 아까 그 뭐지? 아까 소파 곰돌이 옆에 있더라. 소파 사이에 들어가더라. 아.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이것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제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인터넷이 잘 안 돼. 네. 그러면은 전화를 하죠, 통신사. 전화를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껐다 켜보세요. 아니면은 거기 그렇죠. 뭐 이니셜 있는 옆에 보면 빨간색 단자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AR 글래스를 쓰면은 그쪽하고 연결이 되면은 그냥 이걸 누르세요. 이게 그냥 화면으로 보일 이게 수도 있는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네, 그냥 이거를 뽑으세요. 뭐 그렇지. 이렇게. 화면이 어차피 여기가 여기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거지. 돼 있으니까 여기 봤을 때 이걸 누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R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가상 부분의 학습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AR 글래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붙어야 돼? AI가 붙어야지 사실은 그쵸, 의미가 있는 당연한 거니까. 거지. 그러면 여기 AI가 붙으면은 전기를 많이 써 안 써? 전기를 많이 쓰겠죠. 그럼 저전력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하반기에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엄청 많기 때문에 거리가 많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내가 좀 이런 하긴 사람 하는데. 되게 많은 게 하이닉스는 그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미쳤죠 하이닉스가. 삼성 제가 영상 올려보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개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이제 지쳐서 이제 뭐 이재용 욕도 해보고 뭐 기우제도 지내보고 했는데 죽어도 안 돼. 비 올 때까지 하는 게 기우제를 하잖아요. 나는 삼성전자가 예전에 주가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여줬을 때는
중국하고 우리의 어떤 반도체 관계라든지 하는 부분이 좋을 때가 네.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갔었죠. 공장도 거기에 많고. 네. 근데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의 설비 투자 5% 이상 하지 마라. 기술 그쪽으로 주지 마라. 네. 막 이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거기에 좀 많이 눌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첫 번째로 소버린 AI가 되기 시작을 하면 SK 하이닉스 물량만으로는 안 될 거거든. 삼성전자한테 낙수 효과가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면 네. 당연히 중국 안에 있는 우리 반도체 설비라든지 하는 부분도 잘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하반기는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반도체는 무조건.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걔도 볼 수 있겠다 이거지. 이제 뭐 낙수 효과 밑에서 하고 있는 앤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갭이라는 게 얘는 이만큼 오르고 얘는 요만큼 올랐는데 이 갭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일단, 왜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화딱지가 나니까 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핫딱지를 내나? 하이닉스를 보면 화딱지가 나. SK 하이닉스를 했었어야지.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사실 둘 중에 뭐가 낫냐라고 하면 여전히 하이닉스다 어쨌든 간.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네.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열이 났어. 그쵸, 나죠. 열이 났는데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되었던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 보통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대부분 종목 잘 안 옮기세요. 네. 그분들이 갑자기 종목을 옮기면은 나는 그게 더 다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지치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그래도 올해까지 한번 더 참아보자. 기왕 기다린 거. 근데 삼성전자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게 갑자기 숨통이 트여지거나 뭐 갑자기 어디서 HBM3E가 됐든 뭐 12단짜리가 됐든 뭐 HBM4가 됐든 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린 거 조금 더 있는 게 어떠냐라는 거고. 어쨌든 반도체를 계속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혹시 그러면은 너무 큰 거 말고, 아니, 너무 큰 거여도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빼고 소부장도 좋고 뭐 어디도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얘 보니까 얘는 공부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공부를 하나요?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게 원래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사실 이게 둘이서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한미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하나 비전하고 네. 둘이가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단 뭐 그쪽도 한번 보는 게. 뭐 그쪽은 근데 공부를 안 해도 다 알 거니까. 그래서 너무 크죠 사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이쪽이 이제 삼성전자 만약에 이제 소브린 AI가 되면은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고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으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고 그럼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으면 한미 반도체나 이쪽이 수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걸 공부를 하기보다 종목을 그냥 관심 종목에 다 집어넣어 놓고 네. 먼저 튀는 놈부터 먼저 본다. 그냥 주르륵 길게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개를. 그렇지. 우리가 삼성전자에다가 관심을 굉장히 가졌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실은 이제 내용을 가만히 보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하는 게 뭐죠? HBM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 아니야,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HBM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SMC가 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파운드리에서도 아직 효과가 안 나오고 있고 HBM도 효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얘 혼자 지금 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 다 풀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가 물량을 지금 수주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TSMC가 공장 가동률이 더 높아져서 더 이상 생산을 못 합니다. 맞잖아요. 공장이 뭐 꽉 차서 갑자기 공장 하나가 필요한데 그럼 도깨비 방망이로 톡 두드려 가지고 그다음에 공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삼성전자한테도 이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파운드리도 TSMC와 나눠 가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HBM도 SK 하이닉스하고 나눠 가지기 시작한다라고 기사가 떠버리면 삼성은 미친 듯이 가겠죠. 근데 사실 그걸 기대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그런 것 지금 같은데요. 하고 사실. 있는 거잖아. 낙수 그러니까 효과의 대장이 되라. 그냥 만약에 내용상으로 봤으면은 사람들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1년이나 1년 반쯤 전으로 돌아가서 네. 둘 중에 뭐 선택하라고 물어보면 에이. 삼성전자를 다 선택을 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당연하죠, 그건.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튀었을 거란 말이지. 네. 튀는 놈부터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 MZ 세대, X 세대까지 반도체를 하반기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머니클럽을 보시다 보면 종목들이 이렇게 열거가 많이 될 거잖아요. 그쵸, 네. 그걸 갖다가 한 개를 찍으려고 하지 마요. 한 개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개를 보고 있다가 튀는 놈부터 먼저 잡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한 놈은 계속 튀고 한 놈은 튀다가 죽어. 튀다가 죽네 버리고 튄 놈으로 또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주도주를 잡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 안에서 종목을 뭘 맞춰가지고 주도주를 잡겠다라고 하는 순간 피곤해지는 거죠. 많이 피곤해지고. 많이 피곤해지고 기다림의 끝이 되는 그렇죠. 거고. 갑자기 물 뜨고 달 보면서 빌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종목들을 먼저 튀는 것부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HTS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사실 그 자기 관심 종목 막 탭 있잖아요. 정리를 많이 안 해놓으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약간 저는 그래요. 좀 이렇게 섹터별로 그냥 뭐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서 관련주 한 다음에 있는 거 다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싹싹 때려 놓고 그냥 맨날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누구만 근처가 빨간 애들이 있어요. 그치. 그럼 얘네 뭐야? 그렇게 보시다 보면 뭔가 시장이 조금 보이는 그날 그날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지 이게 않으실까? 예, 자꾸 무당이 되시려는 분들이 많아. 이 종목이 찍어서 맞추겠다. 이 종목이 느껴집니다. 이 종목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저는 좀 근데 힘들어진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해. 그게 제일 짜릿하죠. 제일 멋있잖아. 딱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봤지? 내가 뭐라 봤지?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면은 그거는 잘난 척은 할 수 있지만 돈 버는 데는 도움 안 되더라. 멋있는 말인데요. 잘난 척은 할 수 있지만 돈 버는 데는 도움이 안 그치? 되더라. 돈을 다들 벌 수 있는 분들이 그쵸?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자, 우리 원전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원전 얘기 해가지고 또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27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따르면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14기로 214기. 이 중 해체가 완료된 기기는 25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정지된 건 200 몇십 개인데 이미 해체해버린 건 20 몇 개밖에 없는 거죠. 한 10%좀 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50년까지 588기에 달하는 원전이 영구 정지가 될 건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럼 이 원전을 해체하는 시장이 또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체를 하는 시장에서 뭐 원전 해체 설계도 있고 작업 수행도 있고 폐기물 처리도 있고 뭐 단계별로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이 또 규모가 그렇게 크다 그래서 원전에 또 새로운 또 그런 강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들이 좀 모이는 것 같거든요.